화가 르누아르 또한 언제나 순간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고 있던 인물이었고요. 따라서 영화 속 레이몽이 하는 말과 행동을 주시한다면 우리는 레이몽이 르누아르를 상징한다는 걸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르누아르는 레이몽처럼 몸이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류마티스로 가슴 고생을 하다가도 말년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몸이 그렇게 아팠음에도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째서 이런 인물 설정을 했던 것일까요? 르누아르는 누가 봐도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을 그렸던 인상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화풍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예술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시기였죠. 르누아르는 이 시기에도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평소 상류층 부르주아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터라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통에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무엇하냐고 생각 없이 그림만 그리는 늙은이라는 평가까지 받아야 했죠. 그러나 르누아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림은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해야 해요. 인생 자체가 우울한데 그림이라도 밝아야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죠. 그는 방고와는 달리 생전에 이미 대성공을 거둔 화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르누아르는 사실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화가들처럼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르누아르 본인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완성했던 초기작들 역시 기쁨이 넘치고 밝은 작품들 뿐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우울해도 그림은 밝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예술관은 그저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부르주아적 발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정말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다면 이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던 말년의 르누아르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따라서 영화는 이 레이몽이란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을 따라가기엔 세상이 너무 고달파서 이미 너무 지쳐버렸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활기를 주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만들라고요. 인생이 언제나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할 순 없어도 특정한 어떤 순간만큼은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속 아멜리는 자신을 선상파티에서의 오찬 속 이 미스테리한 표정의 소녀를 빗대어 레이몽에게 진심을 고백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엔딩에서 레이몽이 더 이상 선상파티에서의 오찬을 모색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림 속 소녀가 그의 눈엔 더 이상 불행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몽은 원작 그림에 있던 그 소녀의 모습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화의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아멜리에는 사실 이러쿵 저러쿵한 뒷이야기를 알지 않아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만큼 즐기면서 봐야 하는 영화도 없기 때문이죠. 머리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영화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본편을 보시게 된다면 아멜리에를 보는 순간만큼은 휴대폰을 2시간만 꺼놓고 파리에서 아멜리와 놀라운 48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르누아르의 그림 같은 순간이 오시길 바라며 오늘도 저의 한 줄평으로 리뷰 마쳐볼게요. 영화 아멜리의 저의 한 줄평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나의 어느 멋진 순간입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